이번 시간에는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태양에너지와 핵에너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태양에너지는 태양에서 핵융합이라는 과정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이고 핵에너지는 핵분열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핵은 원자 중심에 있는 원자핵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원은 1단원에서 다뤘었는데 주기율표에 적혀있는 원자 번호를 보면 그 원자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은 양성자가 2개인 원자이며 양성자의 수는 전자의 수와 같으므로 전자가 2개인 원자이기도 합니다. 핵융합은 원자핵이 융합하는 것으로 핵융합이 일어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더 많은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핵융합이 일어나면 가벼운 핵으로부터 무거운 핵이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원자핵을 얘기할 때 가볍다 또는 무겁다라는 의미는 원자 번호로 이해하면 됩니다. 원자 번호가 낮을수록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적으므로 질량이 가볍고 원자 번호가 높을수록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많으므로 질량이 무거운 핵입니다. 반면에 핵분열은 원자핵이 분열하는 것으로 핵분열이 일어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더 적은 원자핵으로 쪼개집니다. 따라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무거운 핵으로부터 가벼운 핵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표현으로 원자 번호가 높은 원자가 핵분열을 일으키면 원자 번호가 낮은 원자핵이 되는 것입니다. 핵융합과 핵분열 과정이 일어날 때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곳에 사용합니다. 오늘은 수소 원자가 핵융합을 통해 헬륨이 되는 반응과 우라늄이 핵분열을 통해 바륨과 크립톤으로 분열되는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융합이란 두 개의 원자핵이 부딪혀 하나의 원자핵이 되는 반응으로 모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수소 원자는 예외적으로 중성자 없이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를 1억 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수소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수소 원자핵만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원래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서 원자 상태에서는 원자핵과 전자가 강하게 붙들려 있지만 초고온에서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인 플라스마 상태가 됩니다.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한 개인 상태인데 주변에 있는 다른 양성자들과 융합하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이때는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성자끼리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성자끼리는 밀어내는 힘인 청력이 작용하지만 초고온에서는 이를 이겨내고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온도가 조금 내려가서 주변에 있는 전자와 결합하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 원자핵으로부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바로 핵융합입니다. 수소 원자핵으로부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수소 원자핵 4개 중에서 2개의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뀐 후에 다른 양성자와 결합하면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 원자핵 2개가 추가로 반응에 참여하긴 하지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그대로 다시 방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 수소 원자핵 4개에서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성자끼리의 반발을 막아주어 원자 중심에 잘 뭉쳐있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 예외적으로 원자핵에 중성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양성자가 1개라서 반발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자핵에 중성자 1개가 있는 수소도 있고 중성자 2개가 있는 수소도 존재합니다. 이를 중수소와 삼중수소라고 부르는데 원소의 종류는 양성자의 개수가 결정하므로 양성자가 1개라면 모두 수소입니다. 하지만 중성자의 수가 달라지면 같은 수소 원자라고 하더라도 질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으므로 같은 원소이지만 중성자 수가 다르므로 질량이 서로 다릅니다. 동위원소도 원소기호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는데 기존에 쓰던 원소기호에다가 왼쪽 아래에는 양성자의 수를 왼쪽 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수를 표시해 줍니다.
이를 질량 또는 핵자수라고 하는데 원자의 전체 질량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질량은 매우 적으므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곧 원자의 질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것은 원소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또한 핵자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핵 속에 들어있는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 원자는 양성자가 1개이고 중성자는 없으므로 핵자수가 1입니다. 반면에 중수소는 양성자 수는 1개지만 중성자 1개가 있으므로 핵자수는 2가 되고 삼중수소는 양성자 수 1개에 중성자가 2개이므로 핵자수는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의 양성자 수와 핵자 수를 나타내면 동위 원소의 중성자 수를 비교할 수 있고 상대적인 질량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에게는 양성자 수만큼 중성자가 존재하므로 핵자 수는 양성자 수의 2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양성자 6개인 탄소는 중성자도 6개이므로 핵자 수는 12가 되고 양성자 8개인 산소는 중성자도 8개이므로 핵자 수는 16이 됩니다. 하지만 우라늄이나 크립톤처럼 원자 번호가 큰 무거운 원소들은 양성자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양성자들의 반발이 더 커져서 중성자의 수가 양성자보다 더 많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라늄은 양성자 수가 92인데 핵자 수가 238이므로 238에서 92를 뺀 146개의 중성자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수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돌아가서 수소 원자핵 4개로부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수소 원자핵 2개가 결합해서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양성자 1개가 중성자로 바뀝니다. 참고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쿼크 하나가 변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양성자 1개와 중성자 1개가 결합한 중수소 원자핵에 다른 양성자 1개가 각각 결합하면 양성자 2개에 중성자 1개가 결합한 원자핵이 됩니다. 두 원자핵이 결합한 후에 양성자 2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핵융합 과정에서 총 6개의 양성자가 반응에 참여했지만 양성자 2개는 다시 떨어져 나가므로 결론적으로는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 4개에서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핵 4개로부터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얼마나 방출될까요?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변화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자들의 질량을 얘기할 때는 U라고 하는 원자 질량 단위를 사용하는데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g이나 kg의 단위로 표현하기에는 질량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나타낼 때는 U라는 새로운 단위로 나타내고 1U는 kg으로 나타내면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작은 질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을 합하면 4.0292U이고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4.0015U로 핵융합이 일어나면 질량이 감소합니다. 이것을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데 핵융합 반응에서 감소한 질량은 곧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날 때 감소한 질량에다가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식은 아주 유명한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E는 에너지, 델타 M은 질량의 변화량, C는 빛의 속력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이 식은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에서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질량 등가 원리에 의해서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므로 질량이 곧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전에 중학교 3학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에 총질량이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질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 총량이 보존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핵융합 반응에서는 질량이 보존되지 않고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새로 생성되므로 마치 질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것처럼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서로 전환될 수 있다면 우주 안에서 질량과 에너지를 더한 총합이 일정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법칙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융합 반응에서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로 전환되어 방출된 것이므로 감소한 질량과 방출한 에너지를 합산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전체 질량과 에너지를 합한 값은 보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융합 반응에서는 질량이 줄어드는 질량 결손이 일어나며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아인슈타인의 공식으로 계산해 보면 약 1kg의 질량이 감소하면 9 곱하기 10의 16제곱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됨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태양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몇 초마다 10의 26제곱줄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이 1000만 년 동안 전기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입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열과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데 태양에서 방출한 에너지 중에서 약 20억 분의 1 정도만 지구에 도달합니다.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는 지표면을 가열하여 대기의 순환과 해류의 순환을 만들고 식물의 광합성과 같은 생명 활동의 근원이 됩니다. 핵분열은 하나의 원자핵에 중성자가 충돌하면서 2개 이상의 원자핵으로 나뉘는 반응입니다. 핵분열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원소는 우라늄인데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중성자를 흡수한 우라늄 원자핵이 강하게 진동하면서 2개의 원자핵으로 분열되는데 이때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하나는 크립톤 원자핵이고 하나는 바륨 원자핵이 됩니다. 우라늄 원자핵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살펴보면 양성자는 92개이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것은 235개이므로 중성자는 143개입니다. 참고로 자연에 대부분 존재하는 우라늄은 핵자수가 238이지만 핵분열에 사용되는 우라늄은 핵자수가 235로 중성자수가 다른 동위 원소입니다. 크립톤과 바륨의 원자핵과 비교해보면 양성자의 수는 크립톤이 36개, 바륨이 56개이므로 둘을 더하면 우라늄의 양성자 수 92개가 됩니다. 그런데 중성자 수를 계산해보면 크립톤의 중성자가 56개, 바륨의 중성자가 85개로 둘을 더하면 141개입니다. 처음에 흡수한 중성자까지 합하면 총 3개의 중성자가 모자라는데 이 중성자는 원자핵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핵분열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가서 다른 우라늄에 부딪혀 또 다른 핵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또 중성자가 튀어나가면서 반응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수의 중성자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핵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라늄이 분열할 때 핵융합과 마찬가지로 질량이 감소하는 질량 결손이 발생하고 질량 결손은 에너지로 방출되는데 핵분열이 일어날수록 더 많은 수의 중성자가 발생하면서 연속적인 반응이 일어나므로 한 번 핵분열이 시작되면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핵분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핵발전이라고 합니다.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들고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면 터빈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인해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며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자로 안에는 제어봉과 감속재가 들어 있습니다.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해서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핵분열이 연속적으로 일어날수록 중성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제어봉을 통해 중성자를 흡수하게 만들어서 핵분열 반응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또한 감속재는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에서 중성자의 속도를 감소시켜서 핵분열이 잘 일어나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성자도 원자핵도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중성자가 너무 빠르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지나쳐버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원자핵에 부딪히려면 어느 정도 속도가 느려야 하는데 핵분열 과정을 통해 튀어나온 중성자는 속도가 빠른 상태라서 감속재를 통해 중성자의 속도를 감소시켜줘야 핵분열 반응이 유지됩니다. 참고로 핵융합과 핵분열과 관련해서 결합에너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상을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결합하기 전의 질량과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이 된 이후의 질량을 측정해보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레고를 조립하기 전과 조립한 후의 질량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면 가능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질량과 에너지를 더한 총량은 보존되므로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로 전환되어 방출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에너지가 방출된 만큼 질량이 줄어든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도 에너지가 방출되므로 결합 전에 가지고 있던 질량에서 방출된 에너지만큼 질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에너지가 방출되면 결합 전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보다 결합 후에 원자핵이 갖는 에너지가 더 작아집니다. 이는 원자핵이 더 안정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한 상태입니다. 위치 에너지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높이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낮은 곳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 있는 물체와 낮은 곳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졌을 때 높이 있는 물체가 더 위험한 이유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볼링공처럼 불안정한 상태이고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낮은 곳에 있는 볼링공처럼 안정한 상태라고 이미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많은 물체는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가 적은 상태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도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에너지가 많고 불안정한 상태라면 원자핵으로 결합해서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려고 합니다. 이때 원자핵으로 결합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결합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자핵의 종류에 따라 방출되는 결합에너지도 달라집니다. 원소마다 결합에너지의 양을 비교해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는 원자 번호가 낮은 원소부터 높은 원소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내면서 핵자당 결합에너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자당 결합에너지라는 것은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방출되는 결합에너지를 핵자의 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와 우라늄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비교해 본다면 두 원자핵을 이루는 핵자의 수, 즉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다르므로 단순히 방출되는 에너지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 결합에너지를 원자핵을 이루는 핵자들의 수로 나눈 핵자당 결합에너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핵자당 결합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철이 가장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핵으로 결합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결합한 후에 원자핵의 에너지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핵자당 결합에너지가 클수록 더 안정한 원자핵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핵자당 결합에너지가 가장 큰 철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원자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원자 번호가 낮은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자당 결합에너지가 커집니다. 즉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철에 가까워질수록 더 안정한 원자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핵융합을 통해 더 무거운 핵이 될수록 더 안정한 원자핵이 됩니다. 반면에 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원자 번호가 큰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핵자당 결합에너지가 점점 커집니다. 즉 원자 번호가 작아지면서 철에 가까워질수록 더 안정한 원자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핵분열을 통해 더 가벼운 핵이 될수록 더 안정한 원자핵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원소가 핵융합을 하거나 핵분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정한 원자핵을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핵융합을 통해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것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핵분열을 통해 더 가벼운 원자핵이 되는 것이 더 안정해지는 방법입니다. 또한 철은 이미 안정한 원자핵이므로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서 자연상의 원자 상태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원소가 핵융합을 하든 무거운 원소가 핵분열을 하든 둘 다 더 안정한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므로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 에너지와 핵 에너지의 원리가 되는 핵융합과 핵분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핵융합과 핵분열을 하는 원리가 더 안정한 핵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